솔리드웍스 매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고 이에 따라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솔리드웍스 매니지의 UI를 보고 계시는데요. 마치 아웃룩에서 이메일, 일정, 연락처처럼 기본 메뉴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솔리드웍스 매니지도 7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프로젝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한 줄 한 줄이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지금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디스플레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프로젝트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어떤 프로젝트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어떤 프로젝트는 지금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 건데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게 되면 각종 정보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 책임자라든가 혹은 고객사라든가 그리고 각종 노트 등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보시면 오늘 날짜로 시작 날짜가 되어 있으며 맞춰야 하는 날짜가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디스플레이 되고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 나면 이제 플래닝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플래닝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종 스테이지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스테이지 중에서는 상하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발 협의 밑에는 기구 개발이라든가 회로, 전장 개발은 그 하위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앞뒤에 선행 관계가 있게 됩니다. 고객에게서 사양을 받아야만 이런 개발 회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스테이지가 아니라 마일스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일스톤은 특정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과정에 있어서 주요 분기점을 표기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일정을 조정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개발 과정의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처음서부터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프로젝트 템플릿을 불러와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적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스테이지로 나눠져 있고요. 전체 일정이 간트 차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시작 날짜와 완료 날짜 그리고 전체 근무 시간이 계산되어서 표기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스테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스테이지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하단에 태스크가 이미 템플릿에 따라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태스크는 실제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하나하나의 기본 단위가 되겠죠. 이러한 태스크를 설계자 혹은 업무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는 이 내용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접수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리소스가 있는데요. 저는 이번엔 리소스를 장비 쪽만 디스플레이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 장비가 사용되고 있는데 장비 하나를 선택할 때마다 그 일정이 위에 있는 일정과 맞물려서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일정을 예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프로젝트 하위에는 여러 문서를 붙일 수가 있어서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을 한 곳으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장을 하고 체크인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완성이 됐고요. 하단에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위해서 체크아웃을 하고 시작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작업 중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일정을 이제 캘린더 단위로 보고 계시는데요. 전체를 월별로 표시하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스테이지와 태스크가 한눈에 일정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태스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검색을 통해서 하나의 태스크를 선택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이 화면에서 일정을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화면이 열리고 새로운 날짜를 입력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태스크에 대한 일정이 그대로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업무 분장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 태스크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태스크가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업무 분장에 맞춰서 태스크가 저에게 분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저에게 분배된 태스크에 대해서 작업을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이 작업의 경우에는 현재 36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36시간 중에서 제가 작업한 내용을 입력을 하고 10시간이라고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진척률이 28%로 자동으로 계산되어 업데이트 됐고요. 그리고 작업 중에 메모해야 할 정보가 있다고 하면 그 정보 역시 이 태스크 하위에 붙이게 됩니다. 지금 진척률이 이제 0%에서 28%로 계산이 되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시간 베이스로 일하지 않고 그냥 진척률을 직접 입력하는 케이스의 업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따라서 시간으로 입력할지 아니면 그냥 진척도를 스스로 입력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업무에 대해서 진척도가 좀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의 내용을 확인하는데요. 전체 일정에서 좀 전에 업데이트한 조립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립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계산하는 이유는 실제로는 태스크가 중복되어서 실행되기 때문에 태스크에 부여된 시간을 모두 더하면 지금 화면에서 본 것처럼 전체 스테이지의 일정과 맞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해서 비율로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똑같은 10시간이지만 아래는 28%, 위에는 4.27%로 그 퍼센트가 비율로 계산되어서 입력됩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전체 프로젝트 스케줄에서 몇 퍼센트라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간트 차트에서 보면 파란색에 검은색 실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전체 진척도를 막대 그래프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에 BOM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수정을 위해서는 체크아웃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BOM 탭으로 들어갑니다. BOM에서 아이템을 add인 할 것인데요. BOM을 위한 아이템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템은 솔리드웍스 PDM에서 구성된 BOM을 그대로 가져오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BOM의 아이템을 여기 레코드로서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솔리드웍스 매니지는 아이템 베이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전혀 다른 BOM과의 비교가 가능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혀 다른 BOM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색깔로서 새로운 부품인지 아니면 수정되었는지 삭제되었는지를 색깔로 명확하게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보의 저장에 대해서 보실 건데요. 이번에 보여드릴 예는 고객사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회사 로고라든가 회사 소개 파일을 여기에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고객사에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어떤 것인지도 자동으로 쉽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와 정보가 서로 연결되는 것이죠.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선택을 하는데 회사 이름을 키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목록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목록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외부에 있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쉽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별개 시스템, 예를 들어서 ERP라든가 이런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솔리드웍스 매니지에서 직접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회사 로고를 붙일 수도 있고 각종 문서 파일을 이 정보 안에다가 모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보고서와 대시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고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데 저는 프로젝트에서 바로 보고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형식이 나오고요. 저는 심플 리포트라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보고서만 선택하면 그 즉시 솔리드웍스 매니지가 보고서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보고서를 PDF라든가 엑셀 형식 그리고 이미지 파일 등 다양하게 익스포트가 가능합니다. 익스포트를 시도하면 바로 이메일 창이 열리면서 이메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옵션도 가능하고요. 그러므로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은 단지 보고서를 선택하고 실행 버튼을 누르는 것 뿐입니다. 자연스럽게 양식은 모두 표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시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솔리드웍스 매니지의 기본 대시보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내가 해야 할 태스크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전체 프로젝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전체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만 나오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관심 있게 보셔야 할 항목은 바로 잔여 일정인데요. 잔여 일정을 그래프로 표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며칠 남지 않은 일정을 가진 것은 빨간색으로 표기해서 의사결정권자가 판단을 내릴 때 정확한 지표로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익스포트 역시 굉장히 편리한데요. 단지 아이콘을 하나 누르고 내가 원하는 형식을 결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형식을 결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미지로 익스포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미지로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그림으로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흥미로운 대시보드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고객사 정보를 다양하게 입력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국가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국가 정보를 오른쪽에 지도에서 바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가 여럿인 곳은 색깔을 좀 다르게 하고 있죠. 한국의 표기가 좀 작은데요. 이럴 때는 주민을 땡겨서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대시보드를 볼 수 있는 것이 솔리드웍스 매니지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에 보고서를 하나 더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아까와 달리 하나의 특정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나오는 것이고요. 만약에 프로젝트를 바꾸면 계속 업데이트하여 실시간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오른쪽 위에 파란색으로 표기되는 것은 아까 보셨던 잔여 일정에 대해서 표기를 하는 것이고요. 오른쪽 아래에 두 개의 그래프는 태스크가 얼마나 많이 부하가 걸리는지를 표현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태스크의 일정을 조정하게 되면 위에 있는 표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줄이게 되면 나오는 내용이 적고요. 일정을 늘리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나오는 내용이 많아지게 되죠. 자, 이런 대시보드의 수정 역시 굉장히 편리한데요. 이것이 대시보드를 만드는 화면입니다. 위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아이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 매니지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드래그 앤 드롭만 하면 바로 이러한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